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에콰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그 반등 시도는 있어요. 반등 시도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호재 요인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기후 변화 협약 회의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한 25% 되는데 이게 일단 아주 작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어 유통 물량의 그 흐름, 네, 요거에서 강점이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낙 지금 현재 상장 주식 수가 적은 상태에서 품절주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주포만 들어오면은 쉽게 들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유통 물량도 작고 이제 상장 주식 수 자체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런 강점도 있는데 과연 이런 게 통할 수 있는지,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직은 사실 그 조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반등 강도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자리를 잡아야 하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집중적으로 포인트 잡아야 될 거 오늘 말씀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제가 연말까지 대박을 낼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했어요. 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실어서 좋은 결과를 좀 내셨으면 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에코아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죠. 네,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후 변화 협약권이죠. 네, 요건이 지금 현재 그 모멘텀이 이제 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건 재료가 모멘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각종 그 지자체에서도 이건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여기서 이제 보시면 예를 들면 이제 고양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성과를 발표를 하고 뭐 전남 같은 경우는 뭘 발표하고, 네, 이런 건의 모멘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좀 강한 재료가 등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바람이 주가 반등을 오늘 만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건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이 호재라는 것은 미리 주가에 작용이 됐다가 호재가 노출되면 좀 약간 또 둔화되죠. 그 부분인데 근데 사실 최근에 그 내려오면서 기후변화 협약회의권에 대한 강점을 전혀 살리지 못했죠. 오히려 내렸기 때문에 그죠? 사실 그 기후변화 협약권의 재료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좀 강력하게 반등을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은 공모가 대비해 가지고 34,000원이죠. 시세를 처음에 폭등을 시켰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에코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상장 주식수가 987만 주입니다, 여러분. 987만 주예요. 자, 이 정도면은 1000만 주도 안 되고 이른바 그 주식수가 적고 유통 물량까지 그 대주주 지분 빼고 지분을 보면은 이제 품절주 계통에 속할 수 있고 이 품절주의 강점은 큰 손이 좀 들어오면은 쉽게 주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그 굉장히 높죠. 지금 전정수 씨하고 에콰이 우리사조 해가지고 뭐 70한 3%. 그러니까 우호 지분 이런 거 따지면 거의 이제 뭡니까 대주주가 한 80%를 장악하고 있다. 근데 이 물량이 안 나온다면 많이 안 나오고 나중에 나온다고 한다면 품절주기 때문에 시세를 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대주주가 80%라면 일반인들은 뭐 20%도 안 될 거예요. 예, 뭐 한 10%뭐 이런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놔두는 물량만 싸그리 모으면 주가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지금 현재 강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상장 후 이제 1년 기준으로 볼 때요. 네, 1년이 지났을 경우에 유통 주식은 한 271만 주에 그칠 정도로 그 유통 주식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2년 6개월 시점에서야 유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아이 대표하고 가족 인척, 뭐 임원 자발적으로 얘네들이 2년 6개월 정도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의무 보유 기간을 약정을 해놨어요. 네. 이게 한 71% 됩니다. 전체 상장 주식 수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물량이 잠겨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중에 놔두는 물량이 작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품절주 개념이 작용이 되면 재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끌어당기는 패턴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이 지금 현재 특징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잠잠하더라도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지금 외인기관 매물도 공모주 물량도 초반에 나오고 거의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온실가스 규제로 모든 기업은 자꾸 비용이 이게 늘어나는데 이 에코아이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증적으로. 예, 이 부분도 성장성 측면에서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량을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더 볼 이유는 존재하죠. 네, 볼 이유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한 5만 3천 원 무너지면서 흐름이 깨질 때 이때는 과연 우리가 그 순응하는 매매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버텨야 되느냐. 네,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도움을 좀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파가 바로 나오게 되면 위에 물량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어디서 타점을 한번 봐야 될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순응을 하느냐 버티느냐 그리고 위로 올라갔을 때 얼마에서 우리가 타점을 보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예. 특히 그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이 순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사인을 제대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상단 전화번호 있잖아요. 도움을 좀 받으실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에 그냥 문자를 종목명을 주세요. 에코아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커요. 이걸 잡아야죠. 이걸 우리가 타이밍 맞게 매매해야 됩니다.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변동성 꺼질 때까지는 도와드릴 거예요. 상단 전화번호로 에코아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동성에 대응해야 될 거로 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그리고 그 연말까지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것도 한번 잘 참조를 해보세요. 요거 괜찮습니다. 이번에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대박 매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 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